안녕하십니까. 오디리원 김정수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CMB에서 나온 가장 최신 바늘 고주파 시술 장비인 버추 RF라는 니들 RF 장비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도 상당히 깔끔하지만 최신 니들 RF 장비 기술들이 탑재된 장비로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늘 고주파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술은 일단은 한 분의 환자를 가지고 모든 시술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팁들을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첫 번째로는 이제 기미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드름이나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에 준해서 또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익젝 팁이라 그래서 원포인트 팁으로 할 수 있는 시술을 또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환자분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기미 시술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IPRS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펄스를 10펄스까지 분해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고주파를 깊게 도달하게, 진피 하층까지 깊게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 하층까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도달을 시켜서 피부 재생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색소 침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예민한 피부 기관에도 안정적으로 재생을 유발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니들 RF가 그동안에는 이제 실제로 기미의 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로 인해서 밝혀진 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피부 안쪽에 깊게 열을 전달함으로써 혈관을 팽창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림팡지오제네시스를 유발을 시켜서 색소들의 배출을 원활하게 돕고, 그 다음에 멜라노제네시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더말 멜라노파즈를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미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당장 있는 색소를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늘 고주파 시술은 모든 기미 치료에 있어서 항상 들어가야 되는 패키지 구성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꼭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흔하게 이제 기미 치료에 있어서 사용하는 팁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팁, 절연 팁이고요. 절연 팁으로는 일단은 시술을 할 때는 기미가 흔한 부위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파라미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뎁스는 0.4mm 정도 뎁스를 사용하고 레벨은 한 4 정도로 이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리색은 컨덕션 타임은 300ms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펄스는 10개 정도로 쪼개고, 그 다음에 메가헤르츠는 한 1메가헤르츠 정도로 해서 가볍게 시술을 먼저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시술할 때는 뭐 엑소점이나 뭐 주베르과 같은 첨가제들을 도포를 하고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쪽에 이제 기미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 국소 부위들을 먼저 시술을 하고요. 그래서 바늘 고주파 같은 경우는 히샵 프로테인 90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EKT랑 ERK를 자극시켜서 멜란지오제네시스를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림팡지오제네시스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기미 개선에 효과가 워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유두 진피 상피의 재생력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얕게 시술을 먼저 하고요. 대부분 기미가 나타나는 부위들이 이런 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하고요. 그래서 원패스 정도 하고 오버래핑은 없게 시술합니다. 왜냐면은 레티큘러 더미스 쪽으로도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1mm 뎁스로 레벨은 4로 하고 컨덕션 타임은 400ms색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펄스는 10개 정도로 쪼개고요. 메가헤르츠는 1메가헤르츠로 시술을 해서 전체적으로 페리오비탈이랑
이마 쪽을 시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엑소점이나 주베륵 같은 보조제를 활용을 해서 기왕이면은 바늘과 함께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피부의 재생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게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페리오비탈 에리어랑 그다음에 뭐 나살 에리어, 그다음에 포헤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좀 두껍고 예민하기 때문에 뎁스를 그렇게 깊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볼 쪽이나 뭐 저울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1.2나 1.4까지도 시술을 하지만,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깊게 시술을 하지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버래핑은 굳이 하진 않고, 실제로 팁을 보게 되면은 팁 자체가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의사가 오버래핑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20-30% 오버래핑은 결국은 그냥 정확하게 원패스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마를 할 때는 저는 좀 특징적으로 좀 다르게 하는데, 이마를 그냥 바로 이렇게 그냥 찍어가지고 하게 되면 환자가 느끼는 거는 이마에 쿵쿵거리는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시술을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당겨서 합니다. 당겨가지고 더미스를 좀 모아서 약간의 완충작용을 하게 되고, 더미스를 모아서 하면서 이쪽 위쪽으로 밀면서 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늘의 니들의 벡터 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약간의 리프팅 효과가 생기고, 저는 이제 아이브로우 위쪽까지 하고 가끔 가다가는 이제 아일리드까지 시술을 하거든요. 이 파라미터로. 그러면은 이마 쪽 거상에 대한 약간의 리프팅 효과도 생기면서 시술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이마 쪽에 쿵쿵거리는 그런 불편감도 덜 느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합니다. 이렇게 당겨서. 그러면은 피부가 모여서 환자가 느끼는 쿵쿵거림이나 불편감은 없고, 그래서 약간 팁을 모아서 더미스를 모으는 느낌으로, 여기 할 때는 엑소점이나 주베륵을 도포하지는 않고 왜냐면 바늘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합니다.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피부가 두껍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쾅쾅거리고 막 바늘이 남는 느낌이 들어서 두개골까지 찍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바늘 손만 약간 빠르게 하면은 혹시나 바늘이 니들 RF가 통할 때 피부 더미스 에피더미스 쪽에 컨덕션 타임이 겹쳐서 혹시나 뻔을 입지 않냐. 근데 약간 손을 좀 빠르게 하면은 좀 익숙해지면은 이것도 금방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모아서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게끔 얼마 되지 않는 포헤드의 팻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은 훨씬 좀 덜해요. 그 다음에 코 같은 경우에도 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포는 하진 않고, 뭐 차후에 뭐 후처치 때 도포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레벨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뎁스는 약간 더 깊게 하고 컨덕션 타임은 500으로 좀 올려서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더미스 자체도 좀 더 깊고, 그 다음에 이쪽 광대 부위처럼 그냥 손상이 많이 되거나 그런 부위도 아니고 약간의 좀 리주베네이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떨어진 피부 탄력의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고요. 그래서 시술 간격은 내가 팁 자체를 봤을 때 이거 한 20% 정도 오버래핑이 된다라고 느껴도, 실제로 팁이 들어가는 거는 딱 정확하게 원패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버래핑이 많이 돼가지고 혹시나 뭐 환자가 뻔을 입거나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굳이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진짜 막 엄청 꼼꼼하게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막 진짜 막 심하게 오버래핑을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300mS이 넘어가게 되면은 니들과 니들 사이에 리주베네이션 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니들 RF 시술 자체가 피드백이 한 2주 동안에는 좀 천천히 오는 편이라서 그것만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2주 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2주 단위로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2주 후에 좀 좋아졌나요? 하면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보통 한 3주 텀이나 4주 텀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법 괜찮아요. 톤도 좀 밝아진 것 같고 모공도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니들 RF 같은 경우에 좀 텀이 좀 천천히 오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갖거나 그러지 말고 결과적으로는 임파선의 순환도 좋게 하고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도 흡수율도 높이고 그 다음에 더멀 멜라노파지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로 대단한 내가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멜라스마 자체가 피부 환경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을 시키면서 치료를 해야지 당장에 있는 색소만 치료해 가지고는 유지력도 길지도 않고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색소 자체에 대한 치료보다는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그 색소 깨진 조각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잘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림파세틱 시스템을 좋게 해야 되는 거는 그 깨진 색소들에 대한 배설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 RF에서 중요한 게 히자 프로테인 90에 대한 활성화거든요. 히자 프로테인 90이 결국은 리파지오제네시스랑 그 다음에 멜라닌 합성을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